이 종목은 왜 화제가 됐을까요?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한미약품 궁금하셨죠? 주가가 일단 약세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약 가까운 3%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43만 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파트너사 릴리에 대한 기술 수출, 면역질환 치료제에 대한 계약 해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릴리가 작년 2월에 임상 이상을 중단하면서 불안정한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결국 기술 수출 권리를 반환하고 말았습니다. 한미약품은 독자적으로라도 계속 진행을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고 글로벌 시장에 끊임없이 도전하겠다라고 투자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려고 노력은 했지만 주가로 나타나네요. 3% 가까운 하락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태경화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기상청이 올해 처음으로 인공 강우 실험을 한다고 합니다. 태경화학이 만들고 있는 드라이 아이스가 이 구름을 밀집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기대감을 안고 있습니다. 11거래일째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고 장중에 52주 신고가 경신했고 상한가 경신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반납했네요. 6.69% 오름세 6,2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실적 쇼크 소식을 안겨주면서 우리 투자자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2.3% 조정, 5,52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장기 위험 손해율이라든지 투자 수익률이 부진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실적 눈높이를 낮춰야 될지 모른다는 분석까지 제시가 되자 5,520원에 가격을 낮춰 잡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한국 맥널티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최근 홍역 환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가 잇따르고 있는 거죠. 벌써 총 35명의 홍역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한국 맥널티는 홍역 환자를 대상으로 시럽을 만들고 있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장중에 또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마감 근처 와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네요. 오늘 종목들 주가 출렁임이 상당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 보합권에서 1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다음 종목으로 준비가 돼 있는데요. 앞서 사모펀드 KCGI 견제한 소식 전해드렸을 겁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 비주력 사업 투자는 지양해라, 유휴 자산은 매각해라라고 투자 권고를 한 적이 있는데 KCGI 효과로 경영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투자 심리 살아나고 있고요. 증권사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일단 신영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13% 상향 조정, KB증권에서도 매수로 의견을 조정을 했고요. 목표 주가도 당연히 목표 잡았습니다.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면세점주 잇따라 동반 상승세를 포착이 되고 있는데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 5% 강세, 신세계, 호텔신라 나란히 4에서 5% 강세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12월에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자면 약 32.2% 증가했고 연간 중국의 관광객 수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달에 중국의 최대 명절이죠. 춘절수혜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동반으로 선반영되는 측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넥슨GT 살펴보시죠. 장중에 18%까지 급등했다. 오늘 왜 이렇게 상승분 반납하는 종목들이 많습니까? 0.37%까지 폭을 다 줄여놨습니다. 13,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펀드는 물론 삼성전자도 넥슨 인수전에 빠질지 모른다라는 기대감에서 13,550원까지 현재 가격이 측정되어 있는 모습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 종목들 궁금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유한타증권 영업부 박우경 차장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가장 먼저 넥슨GT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1월 들어서 주가 출렁임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상한가 기록을 했다. 또 어느 날은 마이너스 12% 기록하기도 하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넥슨GT 오늘도 아침에는 좀 시초가에 좀 강하게 올라왔다가 오후장 들어서 좀 밀리는 양상입니다. 이미 넥슨에 대한 그 매각 기대감에 대한 그 내용들은 이미 다 기사로 다 나왔기 때문에 앞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앞으로도 좀 단기 변동폭이 좀 확대될 전망들이 좀 상당히 좀 클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넥슨 인수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뭐 텐센트라든가 뭐 사모펀드 등 그 각 여러 개의 그런 그 인수 관련된 그런 그 기업들에 대한 참여가 앞으로 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재료들이 좀 나올 때마다 넥슨 GT에 대한 주가의 그 출렁임은 좀 지속될 가치가 좀 클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넥슨에 대한 그런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향후에 그런 그 넥슨 그 코리아의 그 직접적인 그 자회사인 넥슨 GT에 대한 그런 그 앞으로의 전망들도 상당히 조금 엇갈리는 평가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넥슨 GT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인칭 슈팅 게임 서든 어택으로 이제 개발한 넥슨 그 계열사입니다. 넥슨의 그 100%인 자회사인 그 넥슨 코리아가 넥슨 GT 지분의 한 60% 이상을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넥슨의 매각에 따라서 향후에 뭐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용이라든가 글로벌 시장에 대한 그런 진출이 어느 정도 좀 빠르게 좀 진전이 되느냐가 큰 관건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현재 그 주가의 움직임은 뭐 넥슨 GT가 바닥권 약 7,000원대에서 약 한 14,000원대까지 약 100%를 좀 상승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그 매각에 대한 그 내용보다는 향후에 그런 진전되는 그 속도나 이런 그 넥슨 GT만의 고유한 그런 그 게임 역량들에 따라서 주가가 좀 움직이는 확률들이 좀 크기 때문에 당분간은 변동성 확대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변동성이 상당할 거라고 보고 계십니다. 말씀드리는 상황에서도 계속 주가가 내려가고 있어요. 네네. 1.11%까지. 그런데 혹여나 네. 진짜 삼성전자가 인수를 하게 된다면 주가는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저는 그 삼성전자의 인수까지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가 오늘 뭐 삼성전자가 인수에 좀 참여할 수도 있을 거다. 검토하고 투자 설명서를 좀 검토하고 있다라는 좀 내용들이 나왔는데 저는 충분히 만약에 삼성전자가 넥슨전에 참여를 한다면은 저는 상당한 주가의 상승폭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현재까지는 중국 자본들의 참여가 좀 기대가 돼서 넥슨 계열사들의 그런 중국 진출이 좀 용이하고 앞으로의 그런 한국 게임들에 대한 그런 판호가 쉽게 좀 열릴 수 있는 기대감으로 사실 주가가 움직였다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직접적으로 그 넥슨 인수에 참여를 함으로써 게임 개발소의 역량까지 갖춘다면은 큰 자본이 지금 큰 자본이 지금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넥슨 GT에 대한 그런 주가 상승폭은 상당히 크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보도로 전해졌을 뿐 아직 확실한 게 없으니까요. 투자 의견은 글쎄요 찍을까요? 예, 투자 의견은 좀 글쎄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적당할 것 같고요. 뭐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1월 달 들어서 넥슨 GT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상승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7,000원대부터 이제 14,000원대까지 약 100%의 그 상승세를 좀 기록을 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의 그런 변동성이 큰데 제가 이제 미리 이제 빈 박스권 그 사각형 모양으로 좀 그 표시를 해봤습니다. 현재 구간은 지금 11,000원대에서 약 고점 대비 15,000원대까지의 그런 변동성 확대 구간이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의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좀 수렴이 된 다음에서 주가가 다시 한번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차트를 열어놓고 입장 얘기도 해주셨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종목 대한항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국민연금도 나서고 사모펀드 KCGI도 경영 견제에 나서고 주주들 입장에서는 되게 주주 친화적인 뉴스들이 자꾸 들려와서요. 예, 대한항공 하면은 이제 그 가장 크게 지금 세 가지 단어가 좀 떠오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장거리 노선에 대한 독점적 지위,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비즈니스 좌석에 대한 그런 MS 증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최근 들어서 이제 국민연금 등 그런 사모펀드에 대한 활약에 따라서 지배구조 이슈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장거리 노선과 그런 그 비즈니스 좌석에 대한 MS 확대는 영업이익에 대한 직접적인 증가로 좀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로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2019년에 대한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해서 약 30% 이상 증가될 걸로 좀 보이고 있고 글로벌 환경적으로도 그런 저유가 시대로 좀 도래했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그런 그 영업이익에 대한 증가 또한 그다음 부채 비율에 대한 감소 또한 그 재무 구조에 대한 그 개선으로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본적인 그런 대한항공의 그런 그 영업이익의 체력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지분 구조 개편의 가장 큰 좀 수혜자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가장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을 둘러싼 여러 환경들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네요. 의견 들어보니까 좋아요 주실 것 같은데요.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외국인과 기관들의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좀 본다면은 12월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매수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적적으로 저희가 이제 본다고 하더라도 12월 이제 1일부터 지금 올 지금 현재까지 했을 때 외국인의 그런 매수세들이 245만 주, 기관들의 매수세가 180만 주로 크게 그런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적인 좀 매수세가 좀 나오고 있고요. 차트적으로 좀 기술적으로 좀 본다고 한다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한항공이 이제 반등할 수 있었던 좀 계기라고 한다면은 유가가 좀 큰 폭으로 좀 빠짐으로써 그 연료비 절감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로 인해서 12월부터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가가 좀 급반등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빠지는 양상들이 좀 보여지지가 않고요. 오히려 주가의 상승 탄력도는 한 번 더 레벨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이제 그 거래량을 통해서도 좀 나타날 수가 있는데 11월 달에 큰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가 한반복 크게 좀 레벨업이 됐고요. 지금도 점진적으로 거래량이 좀 증가되고 있는 모습들이 상당히 앞으로의 그런 주가 전개가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주봉이나 이제 월봉상으로 봐더라도 새롭게 이제 매물대들은 크게 좀 보이지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조정시마다 적극적인 좀 비중 확대 전략으로 대한항공을 좀 바라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유자 분들도요, 계속해서 비중 확대까지 한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체크리스트 한번 꼽아봤고, 자, 다음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세점주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면세점주 12월 중국 관광객 수 증가했다고 하죠. 중국 춘절 기대감도 동반으로 작용한다고 하죠. 그럼 이 종목 괜찮을 것 같다 생각도 드는데요. 최근에 뭐 면세점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그 입국자 수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뭐 작년 12월 이제 중국 그 입국자 수가 전년 동기에 가지고 약 30% 이상 증가했다는 그런 그 소식이 좀 들리면서 중국 소비주 관련주들로 하여금 급상승을 좀 오늘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 경기에 대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가장 크기 때문에 향후에 중국 정부의 그런 그 소비 부양책에 대한 기대, 그다음에 그런 시진핑 그 국가주석이 대한민국 방한 시에 대한 그런 단체 관광객 제재 해제 시가 된다면은 앞으로의 그 강한 반등세는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그 전자상거래법 이슈로 인한 따이공 활동들의 위축까지도 좀 예상이 됐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상황들이 면세점 실적으로 좀 바로바로 나타나기에는 조금은 기우적인 측면들이 있어서 향후에 그런 주가에 대한 전망들도 하락에 대한 압력보다는 상승에 대한 그런 기대가 오히려 더 크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에서도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보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조정시마다 이제 비중 확대 전략이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면세점주의 뭐 대표적인 그 호텔신라의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7만 원대에서의 그런 가격 그 지지선을 좀 확보하고서 주가가 이제 우상향을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가장 좋은데,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 전 큰 거래량이 실리면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고요. 최근 들어서 3일 연속 그런 매수세가 좀 거래량이 실리면서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들은 향후의 주가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좀 전개될 확률들이 높다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좋아요 찍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좋아요로 정리를 해볼 거고요. 자, 네 번째 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 맥널티. 사실 우리에게는 커피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많이들 친숙하실 텐데요. 홍역 관련주로 묶여서 또 치료제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의견 들려주실까요? 한국 맥널티 매출의 약 70% 이상이 사실 뭐 커피 매출로 좀 시작을 되고 있습니다. 뭐 생도에서 원두 커피, 가공 제품까지 커피에 대한
대한 전반적인 그 제품들을 좀 아울리고 있고요. 저희가 특히 뭐 마트나 편의점에서 쉽게 그 한국 맥너티 상품들을 좀 보이고 있고, 기업들은 뭐 원두커피 리스를 해서 그 한국 맥너티 그런 제품들을 쉽게 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이제 제약 부분을 이제 진출을 하게 되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제네릭부터 해가지고 새롭게 이제 계량 신화까지 그런 최근에 그 매출 성장을 위한 그런 고성장을 좀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그 바이러스를 의해 발생하고 있는 급성 유행성 전염성인 홍역에 대한 그런 내용들에 대한 모멘텀으로 급상승했다가 그 다시 보합권으로 좀 마감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아무래도 그 동사가 갖고 있는 그런 홍역 치료제의 효과가 있는 그 MC 노시럽이라고 있는 그런 제품들에 대한 판매가 동사가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오늘 급상승했던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국 맥너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매출의 그 비중을 본다면은 홍역에 대한 제품에 대한 판매는 극소수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그런 단순 테마로 끝날 확률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 비중이 아쉽네요. 그렇다면 투자 의견은 나빠요, 글쎄요 중에 고르신다면?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한국 맥너티가 주가가 더 이상 좀 빠지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글쎄요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뭐 홍역에 대한 그런 전염성, 그런 홍역에 대한 환자 수가 증가가 됨에 따라 한국 맥너티에 대한 주가에 대한 움직임도 큰 폭으로 좀 변동성은 있을 것 같으나, 홍역에 대한 직접적으로 매출이 얼마나 늘어나기까지는 좀 힘든 국면이기 때문에 글쎄요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4가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사도 될 종목이 어떤 건지 지금 판단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선물 하나 더 드리죠. 탑픽 골라주세요. 네, 제가 오늘 그 좋아요로 좀 말씀드린 업종이 이제 그 면세점주랑 이제 대한항공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3박자, 장거리송, 그다음에 비즈니스 좌석에 대한 MS 확대, 그다음에 지배구조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2019년 지속적으로 내용이 좀 나올 수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조정 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신다면은 좋은 수익률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투자 잘해서 비즈니스석 많이 탔으면 좋겠네요. 네. 대한항공 탑픽으로 선정이 됐고요. 오늘 유한타증권 영업부 박우경 차장과 종목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